마지막 내용은 항상 사장처럼 일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제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컨텐츠임을 인정합니다. 뭐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용 근로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가 꼭 법인을 내고 혹은 개인 사업자를 내야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전에 이제 직장 생활,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형태의, 스타트업이라는 형태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대학원 실험생활까지 포함해서 8년 중 한 2년을 제외하고선 상당히 근로자적 마인드로 일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년은 다행히도 그런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해왔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로자는 이제 주어진 일을 하죠. 그래서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수준까지 해내야 되는 것이 그냥 오기 때문에 그게 재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주인의식을 가지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근로하는 그 시간을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로하는 시간, 내가 기회비용이죠. 내가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서 그 시간에 근로를 함으로써, 노동을 함으로써 이 주인, 오너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그 월급이나 그 연봉을 책정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 가서 나의 시간, 그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땐 나의 시간이 아니고 사장의 시간이고 내가 속해 있는 거죠. 근데 그 퇴근하고 나서 이제 나의 시간을 확보해서 워라밸 안에 나의 취미 활동, 나의 가정 생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장의 마인드로 바뀌게 되면, 사장이 아니지만 사장의 마인드로 바뀌게 되면 직장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이 남의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 됩니다. 조금 저 같은 경우 예시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항상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해야겠다, 해야 돼 깨닫는 순간 바로 창업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을 더 했었어요. 한 3년 정도. 근데 마지막 저의 직장 생활 2년 동안은 내가 창업을 해야 될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완전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기 전까진 많은 내용들을 배워가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던 여러 가지 좀 얕봤던, 좀 좋지 않게 봤던 낮은 수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된 내용들이거든요. 어느 직종이든 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꽤 많이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안 배울 게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직 구조건, 조직 문화, 좀 이상한 조직 문화건, 깔려져 있는 어떤 인프라건, 시스템이건, 어떤 일을 받아오는 구조건, 비즈니스 모델이건,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마지막 직장에서는 세금 계산서 떼는, 정말 루틴하고 과정이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가지고. 그거에서도 엄청나게 배웠어요. 네. 이거 되게 좀 사실은 좀 루틴한 일이지만, 여기서 내가 정확히 세금계산서 관계들, 누가 발행하고 누가 받으며 이게 어떻게 뭐 정정이 되고 뭐 취소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일부러 배웠어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왜냐면 어차피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거 다 그때 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거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까? 근데 지금은 내가 돈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네. 주변에 물어볼 사람까지 있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을 받는데 주변에서 도와주고 내가 물어볼 상대도 있고, 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과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런 곳이 없죠. 그래서 갑자기 창업 사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현재 내 직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내가 건드리는 일에 대해서 오너십이 생기고 잘하고 싶고, 그것을 내 걸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회사는 그런 분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굉장히 꼰대 같은 팁인데,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 사업하듯이 하잖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고객 시리즈니까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은 고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1인 기업가, 내가 1인 사장이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들은 다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대치를 맞추는 게 나의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일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좀 루틴해 보이는 일도 어떤 의미를 심으려고 하고, 그 의미를 심기 시작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 마인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성장하듯이 나도 개인이 성장하는,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뭐 주 52시간 말이 많은데 40시간을 넘어서서 50시간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후 나의 연봉을 올리는데 정말 크리티컬하거든요. 뭐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정말 여러 가지 실험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간을 좀 넘기 마련입니다. 뭐 항상 넘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사장처럼 일했을 때 우리 회사의 사장님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저도 현재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사장처럼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력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 저희 같은 경영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회사의 오너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장처럼 일하는 것이 향후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을 안 하더라도 100% 200%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